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택의료 방문 진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의 사회를 맡은 고대 안암병원 가정의학과 한병덕입니다. 오늘은요, 우리나라 그 재택의료의 중심지 또는 선구자라고 부를 수 있는 원장님들이 모여 계시는 서울봄연합의원으로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 선구자로 불리는 시조새로 불리는 두 분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한나 원장님, 이충영 원장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쑥스러운데요. 서울봄연합의원 가정의학과 의사 민한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봄연합의원 대표원장인 이충형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시조새고요. 저는 그 시조새를 따라가고 있는 두 번째 새입니다. 그냥 브레인과 하트로 할까요? 네, 아무튼 이게 참 이제 이 가정의학과 의사들로서 저는 이제 지금까지 배워오면서 진료하면서 우리가 주치, 지역사회 주치, 전인적인 진료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왔고 그렇게 하면서 살고는 있는데 실제 이제 이 방문을 해서 진료를 하시고 실제 이 지역사회에서 주치의로서 환자분들 돌보신다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너무 궁금했거든요. 이제 요즘은 이 방문 진료에 대한 재택의료에 대한 게 어떤 제도도 조금씩 바뀌고 있고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혹시 그 두 분께서 재택의료, 방문 진료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방문 진료는 거동이 불편해서 병원에 오기 힘든 환자들이 늘어나서 생기게 된 제도입니다. 이제 누구나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거동이 불편해서 병원에 오지 못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늘어가고 그러면 그분들의 진료의 필요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방문 진료가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그러하고요. 정부나 이제 건강보험이라는 어떤 국가적 입장에서는 이제 방문 진료가 필요한 환자분들이 방문 진료를 받지 못해서 입원을 하거나 요양원이나 시설에 입소를 하게 되면 의료비나 국가적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것들을 좀 줄이고자 하는 이제 취지로도 이제 방문 진료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말씀을 그렇게 주셨는데요. 근데 이제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이제 이런 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할 것 같거든요. 이제 괜히 환자분들이 약자의 느낌이라 아파도 이걸 내가 할 수 있나 이게 괜히 말도 못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환자분들이 신청을 할 수 있을지 어떤 분들을 보고 계세요? 병원에 오기 힘드신 분들은 다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인 환자분들이 제일 많으시고요. 장애인분들 그리고 수술 직후의 환자분들 병원 오시기 힘들잖아요. 그럴 때 저희가 방문 진료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지침상에서는 거동 불편의 사유로 외래를 못 오시는 분이 방문 진료의 대상으로 지금은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직까지는 그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걸로 유지가 되고 있고 이제 그 안에는 이제 거동 불편의 사유로 예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말기 암 환자, 퇴행성 신경질환자의 진행된 상태, 수술 후 환자 이런 그 지침상에 7, 8가지 예시가 있고 마지막에는 그 외에 의사가 거동 불편의 사유로 병원에 못 오시는 환자라고 돼 있는 그거는 방문 진료 지침에 보면 있는데 결국은 이제 의사가 판단했을 때 방문 진료가 필요한 대상이다라고 하면 이제 방문 진료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그 말씀하셨을 때 제도적으로 좀 이렇게 규정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제 제가 또 궁금한 게 환자분들 입장에서 그러면 이 환자분들이 한 달에 몇 번까지 이렇게 횟수의 제한이 있는지도 궁금할 것 같아요. 이게 시범 사업이라서 매년 바뀌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상황을 말씀드리면 일주일에 3번까지 방문 진료를 받도록 이제 제도가 정착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거를 들으시는 분들께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그냥 많으면 일주일에 3번까지 받을 수 있다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네. 진료 간격은 만약에 선생님들의 판단에 따라서 필요하면 일주일에 3번까지도 방문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요, 원장님, 이제 오랜 시간 진료하셨잖아요. 보통 원장님들 가시면 루틴이라 그러잖아요. 환자분들 만나시면 어떻게 진료를 하시는지가 지금 환자분들 궁금할 것 같거든요.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는지를.
그 외래 진료랑 좀 다른 게 있으세요? 우선에 방문 진료를 요청하는 연락이 오면은 저희 직원분들이 간호조무사 선생님과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미리 상담을 해서 현 병력과 복약 내용 그리고 방문 진료 요청 사유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처방전도 미리 준비해 달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다 준비된 상태에서 의사가 그 환자분에 대한 정보를 듣고 간호 선생님께 이런 준비물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수액이나 드레싱 세트 이런 것들 준비해 달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면 출발해서 왜냐면 병원이랑 다른 거는 병원에서는 언제든지 필요한 것들이 추가로 생겨도 금방금방 있는데 환자분 집에 가서는 이미 늦은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그렇게 좀 시간을 보내서 준비를 해가서 가게 됩니다. 가게 되면은 환자분 상태를 보고 그 가정의 니드를 먼저 파악을 하게 돼요. 가정마다 굉장히 다양하고 필요한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환자분에게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보호자분과 환자분과 상담하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보통 수립해 드리고 나오게 되고요. 신안 같은 경우에는 보통 4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요. 구안 같은 경우에는 뭐 20분 이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요. 그리고 구안일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분이라도요.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시간이 뭐 3, 40분, 1시간씩 이렇게 길어지기도 합니다. 제가 너무 자꾸 네.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세속적인 질문을 드리는데 네. 제 환자 입장에서 그럼 제가 재진 환자예요. 네. 구안. 원래는 오셨을 때 별 문제 없이 오셔서 15분, 20분 진료하다가 오늘은 제가 조금 더 아프고 뭐가 있어서 3, 40분 진료를 하시면 시간이 길어지면 이 환자가 지출하는 비용이 늘어나거나 이러진 않나요? 비용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똑같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렇게 시간도 보통보다 더 길게 꼼꼼히 네. 진료해 주시고 그리고 이 상황에 맞춰서 진료해 주신다는 거네요. 비용 부담은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애프터에 필요한 것들도 사실은 많아요. 만약에 이제 혈액 검사 결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저희가 그때 방문 당시에 하게 되는데 결과가 바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가지고 가서 다음날 보호자분과 전화 통화로 설명을 드립니다. 근데 보호자분이 따로 떨어져서 사시는 분들이 또 있으시기 때문에 보호자분, 환자분 이렇게 설명해야 될 때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발품이 좀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외래랑 많이 차이가 나는 점이죠. 의사 중심, 환자 중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 의료진 입장에서는 뭔가 더 많은 걸 해야 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그리고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우리 환자분들 입장에서 그렇네요. 저희가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이 아니니까 선생님들이 오셔서 뭔가를 받을 수 있는 게 적지 않을까 걱정할 수도 있는데 환자분들 상태에 따라서 미리 저희가 요청을 드리면 환자분 상태에 맞춰서 준비도 해서 오시는 것 같고 검사도 집에 와서 진행이 가능한 부분들이 물론 아마 모든 게 되는 건 아니겠지만 어떤 검사들이 가능한 건가요? 저희 의원은 이제 점점 이렇게 방문 진료가 발전하고 있어서 조금 더 여러 가지를 할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방문 진료를 가서 의사의 진찰 그리고 수액 처치 그리고 혈액 검사, 뭐 소변 검사 이런 것들은 쉽게 초기부터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엑스레이 검사, 엑스레이도 이동식 장비를 팔기는 팝니다. 그래서 저희도 구매해 볼까 생각을 했는데 장비도 매우 크고 3천만 원인데 엑스레이 한 장 찍으면 받는 돈은 7,800원이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뭐 이렇게 자원봉사도 아니니까. 이제 그 엑스레이로 찍으면 청구는 할 수 있나요? 네,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네, 청구는 아직 모르셨구나. 네, 아직 배울 게 많네요. 그래서 네, 청구는 가능합니다. 청구는 가능한데 이제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환자분들이 사실 폐렴이 있거나 이런 거 알면 참 좋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청진과 혈액 검사 결과를 참고해서 이제 환자분들께 이제 말씀드리고 진단하게 되고요. 저희는 이제 이동식 초음파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초음파도 이제 청구하고 수가를 받을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용도로 쓰지는 않고 그냥 저희의 진료의 보조의 목적으로 이제 쓰고 있고 이제 현재는 그 정도입니다. 그 그런데요, 정도이고 원장님. 그러면
이게 그 방문 진료하는 분들은 꼭 예약을 해서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미리 약속을 해서 뭐 한 달 전, 일주일 전 이렇게 해야만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뭐 환자 상태에 따라서 약속됐던 것보다 빨리 뭐 진료를 본다거나 이렇게 신청을 할 수도 있는 건지 좀 궁금한데요. 일단은 이제 환자의 필요에 따라 저희가 대응 속도가 좀 달라지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응급실에 가도 아주 응급한 환자와 이렇게 조금 덜 응급한 환자를 보는 속도가 다른 것처럼 저희가 들어봤을 때 좀 빨리 대응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고, 이분은 뭐 콧줄이나 뭐 소변줄이나 이런 거에 정기 교체를 원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스케줄에 맞춰서 이제 가면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당일날 아침 10시에 전화 주셔서 1시간 뒤에 와주세요. 이런 거는 불가능하고, 그래도 저희가 이제 최대한 빠르게 그날 요청하면 응급한 환자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 다음날 하는 것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방문 진료가 응급실을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응급실에 가야 될 정도로 위중하신 분들은 응급실에 가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화를 받았을 때 그렇게 의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일정 부분 의사가 가서 진찰한다는 것에 있어서는 이제 뭐 공통점도 있지만 이 방문 진료의 목적 자체가 응급실을 대처하는 건 아니고 이제 조금의 처치를 해줬을 때 집에 머물 수 있거나 이제 입원을 예방할 수 있는 분들이 받으시는 서비스다라는 거를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원장님 말씀 주시면서 이제 전날 미리 처방전이나 이런 것도 준비하신다 그랬는데요. 그 말은 원래는 저희가 생각에 병원에 가야만 약을 처방받고 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직접 가셔서 약도 처방도 주시고 뭐 필요하면 뭐 예를 들면 아까 콧줄 이런 것처럼 뭐 시술 같은 것도 하고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약은 그런데 미리 처방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방문해서 환자분을 진찰한 뒤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다니는 차트가 없어서 원내 돌아와서 처방전을 발행해 놓으면 보호자분이 처방전을 찾아가서 조제하는 스타일로는 처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위관 교체나 이런 것들은 물론 가능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원래 이제 계속 저희가 정기적 진료 받고 계시는 분들이니 약 처방은 걱정할 게 없이 받고 그날 진료를 하고 나면 필요에 따라서 뭐 추가되는 약이나 이런 부분들을 병원에서 처방을 해서 이제 도움을 드릴 수 있게끔 아마 해주실 수 있는 제도 같고요. 그리고 가벼운 어떤 흔히 생각하면 우리 이 의원에서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뭐 소독이라든지 비위관 교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방문 진료도 다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가벼운 진료는 이제 요즘 비대면 진료도 있고 물론 뭐 제한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감기 진료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굳이 방문 진료를 신청 전혀 하실 필요는 없고 이제 그거는 다니던 의원에서 비대면으로 진료를 하시면 되고요. 이제 어쨌든 앞서 뭐 응급실 얘기를 했지만 뭔가 조금 안 좋으신데 응급실 가기는 좀 애매하고 안 좋으신 것 같다. 아니면 판단이 잘 안 선다. 이런 분들 이제 의뢰해 주시면 이제 저희가 방문 진료가 잘 도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약을 드시면서 이제 지속적인 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고 약뿐만 아니라 좀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거동이 힘드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방문 진료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 같은 경우는 의사는 처방전을 발행하고 약은 약국에서 조제하고 복약 지도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환자분에게 적절한 처방전을 발행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이고 이제 약의 조제와 복약 지도의 부분은 이제 약국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 이제 그런 것들은 약국과 환자의 보호자나 요양보호사가 상의해서 보통은 진행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 그 5년 넘게 하셨잖아요. 네. 뭐 생각나는 기억나는 환자분들이 있으세요? 오래 만나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오래 만난 분들이 많이 계시죠? 네. 뭐 가면 막 이렇게 왔다고 좋아하고 맛있는 것도 주고 농담도 하고 막 그렇죠. 근데 그런 환자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근데 사실은 몇 년 만나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더 많으시기 때문에 사실 이 강북
북구 지역을 다니면 항상 어르신들 생각이 납니다. 어디를 가든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틴데도 어르신들을 만나면 항상 그 힘든 상황이 있으시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도 따뜻하게 항상 맞아주시고, 그리고 가정으로 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진료실과 다르게. 그래서 이게 좀 그렇게 됩니다. 저는 T입니다. 아, 이게 보통은요, 네. F인 사람도 흰 가운 입고 진료하다 보면 다 T의 성향이 생기는데, 선생님들 말씀 들어보면 T인 사람도 F 성향이 생길 것 같은 이 방문 진료의 어떤 이 환경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예, 실제로 저희 병원에 계시는 한 간호사 선생님이 서울대병원에서 한 10여 년 계시면서 거기서 거의 굉장히 T로 많이 계셨는데, 여기 오셔서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F적 성향들을 나타내시는 그런 박모 간호사 선생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과 사람의 만남 이런 느낌 속에서 이렇게 그런 따뜻함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경우들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과정으로 저희가 그 진료 신청을 할 수 있는지가 아마 궁금하실 것 같아요. 보시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우선은 이제 환자분이 이제 근처에 방문 진료하는 의료기관이 있는지를 환자가 알아봐야 되는 시스템이에요. 지금까지는. 네,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이제 방문 진료가 필요한데 어디에 물어봐야 돼라고 정해진 데가 없어요. 이게 보건소의 업무도 아니고요. 지자체의 업무도 아니고 환자가 알아봐야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가 어디서 알아봐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홍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주변에 의사 선생님들이 근처에 방문 진료 기관 어디 있어라고 알아봐줘라고 해도 어디에 들어가서 어디에 들어가서 어디에 들어가서 어디에 들어가면 있어요라고 말하는데, 저도 할 때마다 헷갈리는 게 사실 현실이고요. 그리고 그나마 서울이나 경기처럼 조금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이제 의사들이 많은 데는 그래도 방문 진료할 수 있는 의사들이 찾으면 있는데, 이제 시골로 갈수록 의사의 숫자도 부족하고 그래서 방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방문 진료하시는 선생님 중에 대전에 계시는 분은 대전에서 거기서 청주까지도 가시는 경우들이 계시고, 저희 의정부에 계시는 선생님도 의정부 북쪽에 있는 경기도와 강원도 북부 철원까지 이렇게 카바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상황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아봐야 되냐? 지금까지는 환자가 알아봐야 된다. 근데 이제 어디 물어보면 알려주냐? 아직까지는 그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저희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는데요. 잘 정리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두 분 선생님께 우리 모두 아직 어색하거든요. 이 방문 진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두 분 생각하시는 바를 간단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제가 바라는 거는 가족들의 주치의가 되는 게 제 꿈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외래에서 보던 분들이 거동이 불편해지면 그분이 끝까지 이렇게 편안하게 삶을 사실 수 있도록 돕는 게 제 인생의 미션이자 비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방문 진료를 하고 있고요. 그러한 관계의 연속성이 이제 저에게 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아프면 진료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건강권이라는 것은 모든 환자의 권리이고 사회권입니다. 사회권이기 때문에 만약에 누군가가 거동의 불편의 사유로 진료를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국가가 국가의 권한, 국가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문제들을 사회적으로 풀어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선생님들이 저는 브레인이고 여기는 하트라고 했는데 저는 이
브레인을 잘 작동시켜서 그러한 세상을 만드는데 예, 기여하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에게 방문 진료란 생각해 본 적은 사실 그렇게 없는데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제가 방문 진료를 시작하고 환자분들 가정에 갈 때 사실 그분들이 고립된 것들을 보고, 저희가 사실 살면서 그런 분들은 이제는 어려운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아. 다 잘 살고 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살았었거든요. 대학생 때까지. 그런데 방문 진료를 갔더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집안에 갇혀서 외롭게, 너무나도 외롭게 살아가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언젠가는 누구나 그 삶을 살게 될 거잖아요. 딱 내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아니라 저에게 방문 진료는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것들을 꿈꾸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방문 진료를 계속하는 거고, 방문 진료가 재미있는 거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냥 가슴이 먹먹하면 따뜻하면서 마무리가 너무 훈훈합니다. 이상주의자예요. 네. 그래서 바쁘신 중에 두 분 원장님 모시고 오늘 많은 이야기 나눴던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에서 되게 중요하게 들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구나 진료받을 권리가 있고 아플 때 혼자서 참지 않아도 된다는 이런 세상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프실 때는 언제든 가까운 주치의 선생님들께 병원 연락 주시고 깨알 홍보를 드리면 강북구 지역, 서울 북부 지역 언제든 연락 주시면 찾아가신답니다. 네, 많은 진료 부탁드립니다. 두 분 원장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